자, 우리 이번에는 두 집단 간의 모평균의 차이의 추정 검정의 문제에서 앞에까지 한 경우는 두 집단이 독립적인 관계에 있을 때의 경우고요. 지금부터 할 거는 독립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짝비교란, 즉 paired comparis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한번 보자 우리가. 자, 두 모평균의 비교에 있어서 두 모집단이 독립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개체에서 실험의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이때 우리가 짝을 이룬 표본이라는 표현을 써서 paired sample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짝을 이룬 표본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한 개체에 대한 전과 후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 개체의 속성에 따라서 뭔가 데이터 간에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인 영향력을 주는 이런 속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데이터의 전과 후에 관련된 형태의 차이에 대한 유무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에 대한 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전에 측정된 데이터, 후에 측정된 데이터에서 x, y 이렇게 이제 둘 거고, 그래서 x1부터 xn까지 있을 것이고요. y1부터 yn까지가 있겠죠. 이때 그러니까 두 집단의 개념을 봤었을 때 데이터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전과 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다른 경우가 아니에요. 같은 경우는 n으로서.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전과 후에서의 차이. 그래서 x1부터 xn과 y를 뺀 그걸 d1, 디퍼런스 악자 써서요. xn에서 yn을 뺀 형태를 dn으로 하는 이 차에 대한 이 모양에 대한 성질을 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x하고 y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 독립적이든 아니든 정규 모양은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개념은 가져갈 거고요. 평균도 가져오겠죠. 왜냐하면 두 별량의 차에 대한 평균은 평균의 차 같은 거로 돼 있으니까. 다만 분산 개념이 어떻게 돼요? 독립적인 거를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거의 분산과 뒤에 거의, 즉 x의 분산과 y의 분산 합으로 표현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새롭게 얻어진 이 데이터의 실제적인 분산, 그래서 시그마 d 스퀘어라고 했습니다. 이걸 따르는 거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x하고 yi들이 서로 독립된, 즉 이 개체들끼리는 독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1과 y1, xn과 yn, 즉 xi하고 yi 이와 같은 형태는 일반적으로 강한 관련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관계라는 표현을 쓸 건데 관계를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확률 변수의 차에 관련된 형태의 분산에 대한 모형이 우리가 독립인 것을 기반으로 전제를 했었을 때 분산 구하는 그 과정을 도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그마 d 스퀘어라고 명명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런 경우에도 모집단의 분산으로 표현되는 차에 대한 분산이죠. 이것을 알고 있다면 알려진 경우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일 D1부터 DN까지 표본 평균, 그러니까 D, 디퍼런스에 대한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표본 평균 D바가 되고요. 이것은 평균이 뮤1 마이너스 뮤들이고 어떻게 돼요?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니까 평균은 같았고 표본 평균은 모평균에 대한 형태에서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것만큼 중앙 집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표준화한 것이 D바에서 뮤1 마이너스 뮤들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D로 하는 거죠. 자, 그럼 표준 정규분포의 성질로부터 이와 같은 확률 변수 Z가 이런 Z2분의 알파하고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인 거. 그럼 Z를 여기다 대입하고 뮤1 마이너스 뮤들만 남겨서 정리하면 되는 구간 추정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자 정리하고 나면 D바에 이와 같은 양의 플러스를 상한으로 이와 같은 양의 마이너스를 하한으로 하는 이와 같은 실내 구간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모평균의 차이인 뮤1 마이너스 뮤들에 대한 100의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언제냐면 짝을 이룬 표본의 경우에, 그리고 표본 모집단의 분산 개념인 디퍼런스 모집단이죠. 이것들에 대한 형태를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모른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른다면 당연히 표본 분산을 구해서 그것을 대체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만약 표본의 수가 많으면 그것도 정규 집단화해서 정규분포를 이용하겠고, 표본의 수가 적다면 우리가 정규분포가 아닌
t 분포를 이용하는 거죠. 그 개념은 다 같아요. 자, 그래서 시그마 d 스퀘어를 표분분산 sd 스퀘어로 대체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고 d에서 빼고 시그마 d 대신에 표준 편차를 한 것이 바로 t 분포의 자유도 n-1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 t 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이와 같은 t 별량 확률 변수가 t 값이 이와 같은 값과 이와 같은 값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1-알파인 거 똑같은 방법으로 전개가 되죠. 그 다음 t는 요거니까 요걸 대입해서 뮤1 마이너스 뮤들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서 표본 분산을 모르는 경우에도 뮤1 마이너스 뮤들은 d바 표본 평균의 이와 같은 t 통계량 값이죠. t 분포의 확률 변수의 값과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sd라는 값을 더한 것을 상한으로 뺀 것을 하한으로 하는 신뢰 구간 문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 목평균의 차이인 뮤1 마이너스 뮤들에 대한 100의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d 플러스 이와 같은 양의 플러스, 그렇죠? 똑같은 양의 마이너스죠. 좌우 대칭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평균 개념에서 적당량 플러스 적당량 마이너스 구간까지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그마 d 스케일을 모르는 데까지도 t 분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그 짝비교에 대한 문제를 신뢰 구간 문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두 가지 두통약 A하고 B에 대한 약효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4명의 환자에게 한 번은 A약을, 다음 번은 B약을, 그리고 두 가지 두통약을 복용하는데 복용 순서는 랜덤하게 A부터 먹고 B부터 먹든 B부터 먹고 A를 먹든 상황에 따라서 좀 순서를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두통약 복용 후 두통이 해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좋은 개념이 되죠. 사실은 빨리 두통이 해소되는 거니까. 그래서 환자 1번에는 A를 먹었을 땐 68 단위, 그 다음에 B는 60, 그 다음에 2번 환자는 82, 74, 그 다음에 3번 환자는 80, 84, 그 다음에 4번 환자도 88, 84 이런 형태. 그래서 현재로 보면 B가 여기는 8이나 적고 있고요. 여기도 8 정도 적고 있고 여기는 4 적고 있고 이쪽만이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은 적용되는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3명은 B가 더 빨리 해소가 됐고 한 명은 A가 더 빨리 해소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래서 한번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약이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이제 평가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평가까지는 아니고 두 목평균에 대한 차이, 그렇죠? 이 차이에 대한 추정만 해보는 겁니다. 신뢰 구간을. 자, 그래서 해소되는 데 걸린 시간에서 두 평균의 차이인 뮤1 마이너스 뮤들에 대한 95% 신뢰 구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렇게 되면 표본의 수가 4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페어드한 형태죠. 어떤 한 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는 형태는 그 환자의 속성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약 반응이 좋은 사람은 다른 약을 우리가 복용했을 때도 반응이 좀 좋을 거고 나쁜 경우는 나쁠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전과 후에 대한 형태의 값이 연관성이 좀 있는, 관련성이 있는, 즉 독립적이지 못한 이런 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퍼런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68에서 60을 뺀 각 4개를 가지고 이것들 합도 이제 우리가 구해봤고요. 그럼 이것들에 대한 표본, 우리 모집단에 대한 분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 디퍼런스에 대한 게.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디스퀘어, 차에 대한 분산이죠.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니까 모르는 경우로 하고 우리가 t 분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제죠. 자, 그래서 하게 되면 모분산 시그마 디스퀘어 미지, 그러니까 표본 분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표본 분산 계산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표본 평균은 4가 되고 표본 분산은 32가 되고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은 앞에서 배웠던 공식에 우리가 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해서 하면 마이너스 5에서 13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R을 통해서 직접 계산하는 그냥 과정이에요. 그래서 X1 데이터, X2 데이터 꺼내고 우리가 사용하는 X 데이터는 이처럼 차이로 본 겁니다. 디퍼런스. 그 다음에 몇 개의 데이터 있는지 세는 방법은 X 변수의 length라는 명령을 쓰면 되고 해서 넘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X에 대한 베리언스 구할 수 있죠.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쓸 거니까 SDX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놓으면 되죠. 이걸 가지고 이 표, T 값도 찾고요. 그래서 T 값도 분위수 함수인 QT 함수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찾아서 놓고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써서 이 같은 식에다가 똑같은 타입으로 계산해서 나온. 그래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5에서 13까지로 해서 이제 진행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이라는 걸 통해서 계산기의 개념을 이제 대용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자, 반면에 우리가 뒤에서 또 배울 t-테스트 개념. 그러니까 페어드의 경우에 이제 t-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곧 할 텐데 그걸 좀 이용하면 그래서 t-테스트는 첫 번째 변수하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한 t 검정을 하는 거죠. t 분포를 이용하니까 t-테스트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옵션 중에 paired equal true라고 쓰게 되면 지금 한 짝비교에 대한 형태의 검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검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 구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인자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거 하한, 두 번째 거 상한을 갖다가 한번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5, 13이 아니라 소요점이 있는데 그건 데이터들에 대한 속성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5에서 13까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파의 개념도 제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되느냐? 알파가 0.05가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난 알파를 바꾸고 싶으면 알파를 지정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짝비교에 의한 모평균의 차이의 추정 부분을 봤어요. 자, 검정은 또 어떻게 할까? 추정에 대한 역과정이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분선이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자, 귀무가설 두 집단의 평균 같다. 두 집단이라고 이야기한 전과 후에 대한 평균값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검정 통계량은 뭐겠어요?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이 붙어 있었던 건데 기무가설 하에서니까 이퀄리티니까 이쪽이 0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결국 요 양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표준 정규분포 형태의 확률 변수하는 것이고 우리가 측정된 값을 대입하면 검정 통계량의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 설정을 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대립값의 형태에 따라서 상단측, 하단측, 양측에 관련된 형태에 따라서 뭐뭐보다 크면 기각하고 너무나 작다면 기각하고 양쪽으로 벌어지면 기각하는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하죠. 그래서 뮤가 완이 뮤들보다 큰 때는 어떤 측정값보다도 더, 즉 기각 기준값보다도 더 크게 우리들의 관찰값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죠. 이게 크다는 얘기는 디퍼런스가 0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어떤 값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표본 평균이 X1바, X2 바가 생각보다 크다. 그 얘기는 얘가 더 너무 크니까 둘이 같은 거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억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G알파값보다 작으면 기각. 언제? 하단측에 대한 형태일 때. 양측일 때는 양쪽으로 벌어질 때니까 G2분의 알파보다도 더 크든지 작든지로 벌어지는 쪽, 이런 쪽을 이제 기각하게 되는 형태가 오는 거죠. 자,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표본 분산을 쓰는 것이고 정규가 T로 가는 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결국 가설은 같고요. 기무가설은 검정 통계량은 이와 같은 양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S 시그마 D 대신에 SD를 쓰면서 T 분포로 바뀌는 거죠. 자, 그다음에 SD에 대한 개념은 차에 대한 표본 분산이에요. 그래서 디퍼런스에 대한 형태의 평균값을 뺀 편차의 제곱합을 자료의 수인 n에서 1을 뺀 자유도로 나누는 개념값이죠. 그래서 이걸 하고 가설 검정은 앞에 거랑 똑같게 형성이 되는데 정규 분포가 아닌 t 분포를 이용한다는 것만 다르죠. 그래서 결국 t의 분포에서의 기각 기준값보다도 커버리면 이와 같은 상단측에 해당하는 폼일 때는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하단측에 해당될 때는 이와 같은 형태의 마이너스 값보다 더 작은데 극단적인 데 있을 때 기각하고 양측이면 2분의 알파로 된 값에 대한 기각 기준값에서 서로 벌어지면 기각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 페어드한 그 짝비교에 대한 형태를 한번 좀 완성을 해볼 텐데 다이어트 식품 제조사가 있는데 자사 제품을 사용하면 체중이 감소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상품을 만들고 상품이 좋다는 홍보를 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봤더니 10명의 여성을 상대로 다이어트 식품 복용 전과 후에 체중을 측정한 결과가 우리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올 텐데 이때 유해 수준 5% 하에서 이 회사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문제예요. 옳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옳다고 할 수 있는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까지를 보고 대립값을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한다고 주장, 체중이 변화한다가 아니라 감소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입장에선. 자, 그래서 10명의 데이터에서 복용 전과 후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50이었는데 48로 2kg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나 유지된 사람도 있고 물론 5 줄고 유지고 줄고 오히려 몸무게가 더 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 형태 많이 줄고 또 조금 줄고 또 오히려 늘고
이런 형태처럼 데이터들에 대한 속성이 뭐 일괄적으로 준 게 아니고요. 뭐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는 사람도 있고 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정도라면 이 회사의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단계는 가설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결국 뮤1이 뮤들과 같다. 이게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복용 전에서 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감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용 전에 대한 모집단이 뮤1, 복용 후가 뮤2인 거니까 적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적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뮤1이 뮤들보다 크다. 즉 뮤1 마이너스 뮤들 개념이 0보다 크다의 개념과 같은 상단측에 해당하는 그 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건 검정 통계량과 분포는 D의 표본 평균과 분산을 다 각각 구하면 D 반은 표본 평균은 1.6이 나오고요. 계산에 의하면. 그 다음에 SD 스퀘어는 14.93. 요거에 대한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가 나왔으니까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은 우리 T제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D 바 대입하고요. SD 대입하고요. 요거에 대한 루트 값 대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루트 10 대입하고 해서 1.31. 그럼 1.31이 과연 T 분포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근데 지금 10명의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자유도는 n-1에서 T9. 그러니까 자유도 9짜리 분포에서의 1.31의 위치예요. 자, 근데 기각 기준값은 다 지금 우리가 5% 쓰는 거니까 T 0.95 9짜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면 표에서 1.83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33보다도 더 작게 돼 있어요. 검정 통계량의 값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큰 쪽에 있지 않죠. 큰 걸 묻는 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큰 데 있지 않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량 값은 기각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 의뢰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즉 뭐예요? 두 모집단의 평균적 차이가 같다라는 귀무가설을 보이지 못하니까 즉 이 대립가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입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케이스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순 5%에서 이 회사가 이 회사의 다이어트 식품에 의해 체중이 줄어들었다라는 볼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R을 이용하면 쉽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데이터들 입력을 컴바인 함수 써서 X하고 Y를 하고 그럼 X하고 Y에 대해서 t-테스트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립가설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X가 Y보다 더 크냐 그래야 이제 자료가 준 거니까 그래서 알터너티브는 X가 Y보다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큰 쪽에 대한 형태죠. 줄어들었다는 얘기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레이터라고 하는 우단측 개념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더 큰 쪽에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몸무게가 줄었다라는 개념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줄었다는 개념에서, 자, 그래서 하고 faired 형태로 갔죠. 그래서 faired equal to라는 옵션을 줍니다. 그래서 옵션 두 개가 사용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대립가설 형태가 상단측에 해당하는 폼으로 줬다는 거, 그 다음에 faired equal to로 해서 짝비교라는 거. 그래서 한 결과를 갖다가 보면 이와 같은 조여서 제목은 faired t-test라고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X명과 Y명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T통계량 계산을 해놓고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게 1.31 정도 되는 거 볼 수 있고 자유도 9인 거 돼 있고요. P밸류가 여기서처럼 0.1114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의 가설 검정 문제는 끝났죠. 우리의 기각기준값에 대한 유수준 0.05를 좀 쓰기로 했는데 0.05보다도 P밸류가 작지 않고 커요. 그러니까 이때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알터너티브 하이퍼세스도 자기가 알아서 써줍니다. True difference in means is greater than. 그러니까 상단측에 대한 했던 걸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신뢰 구간 문제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갖고 판단해도 되고요. 등등.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t-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faired equal to라는 이 옵션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짝비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비율의 차이에 대한 추정 및 검정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율도 두 집단 간의 비율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그래서 그때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차피 모비율에 관련된 형태에서 표본 비율 가지고 하고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가
정규분포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한 차를 가져가는 거니까 정규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걸 다시 보면 자, 두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한 n들 같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독립인 임의의 표본, 확률 표본이에요. 일 때 표본 비율이 P1 햇, P2 햇이라고 하면 P1 햇과 P2 햇에 대한 차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의 개념은 우리 확률 변수의 차에 대한 기대값은 기대값의 차이가 같은 거니까 P1 햇에 대한 기대값은 당연히 P1이 되고요. P2 햇에 대한 기대값은 P2.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분산은 어떻게 돼요? P1에 대한 분산이 요 꼴이죠. P2에 대한 분산이 이거고. 그래서 두 개의 독립적인 확률 변수의 차나 합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차나 합에 대한 분산은 분산의 합 또는 분산의 합이죠. 결국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래서 분산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규 집단 형태면 정규 집단으로 또 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독립인 표본의 크기 n한 n들이 충분히 클 때, 그러니까 표본의 수가 어느 정도 클 때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럴 때 표준화한 지통계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처럼 P1 햇 마이너스 P2 햇 이것에 대한 기대치가 이거잖아요. 지금 P1 마이너스 P2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표본 분산 개념이고 표준 편차. 자, 그래서 표준화한 형태가 정규분포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분포 Z가 마이너스 2분의 알파하고 G 플러스 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요 P1 마이너스 P2의 범위를 정할 수 있죠. 100의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수준 하에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임의의 양수와 A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Z잖아요, 지금. 그래서 Z가 이런 폼이에요. 이것이 Z2분의 알파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의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1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P1 마이너스 P2만 놔두고 다 옮겨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와 같은 폼으로. 자, 이와 같은 양이 기니까 제가 시그마 햇 P 스타라고 그냥 명명을 해서 간단하게 좀 썼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비율의 차에 이와 같은 양의 플러스, 이와 같은 양의 마이너스를 하한과 상한으로 갖는 100의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 비율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 문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 모 비율의 차이인 P1 마이너스 P2에 대한 100의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표본 비율의 차에다가 플러스 이와 같은 적당량 플러스 계산된 표본에서 마이너스 개념으로 하한과 상한이 형성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혼자, 미혼자 각 1000명씩을 표본 조사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 제품에 의한 구매 의사를 조사했더니 두 집단 간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혼자 1000명, 미혼자 1000명을 했더니 기혼자 입장에선 40명 정도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미혼자는 작은 20명만이 이제 이거를 표현했어요. 자, 이렇다면 두 집단 간의 구매 비율의 차이는 얼마일까? 95% 신뢰 구간에서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기혼자 집단은 P햇이 0.04가 되는 거고요. 미혼자 집단 0.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표본 비율에 대한 차에 대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두 집단의 구매 비율적인 차에 대한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식으로 다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P1햇은 0.04, P2햇은 0.0이니까 95% 신뢰 구간은 그 값을 우리가 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값 대입한 것에서 계산하면 0.005에서 0.035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차에 대한 것은 0.005에서 0.035 정도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의 구매 의사 비율은 다르다. US는 5% 하에서는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뢰 구간만 가지고도. 오케이? 자, 우리 R을 통해서 이제 보는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단지에서 by를 40명과 20명 산 컴바인 함수를 써가지고 명수로 표현했고 전체는 1000명씩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 probability, 구매 비율이죠. 그때 이제 by 나누기 토탈에서 벡터 폼에 대한 연산법으로 그냥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G 0.025가 필요하죠. 그래서 Q 노름 함수, 정규의 분위수 함수를 이용해서 0.975에 대한 자릿수 2자리까지만 그래서 1.96을 쓰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그러니까 데비에이션 쪽이죠. 이쪽 부분에 대한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 같은 값들에 대한 차에 대한 요걸 양을 뺀 것이 이제 하한 값이고 더한 것이 상한 값이죠. 그래서 그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계산기처럼 직접 계산해서 확인하는 절차이겠습니다. 그래서 하한을 0.005, 상한을 0.035라고 하게 되는 95%의 신뢰 구간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 PROP.점 테스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검정 함수들의 형태가 여러 개 나오고 있거든요. PROP.점 테스트도 있었고 바이넘 테스트도 있고 이런 등등. 그런데 그때마다 사용되는 인자의 폼, 왜냐하면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니까 그거에서 사용될 때 필요한 환경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쓰셔야 되죠. 그래서 이 PROP.점 테스트에서는 바이하고 토탈처럼 몇 명이 구매했고 전체가 몇 명인지 그럼 요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비율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형성되는 폼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검정이 지금 목적이 아니고 그 단계에서 나온 신뢰 구간의 하한과 상한 값을 인자로 가질 텐데 그 값을 꺼내 쓰는 방법에 대한 예예요. 그래서 PROP.점 테스트한 상태에 어떤 변수를 쓸 때는 달러 사인으로 하고 그때 지정된 명을 씁니다. 정확히. 그래서 COMP.int는 내장 함수꼴이에요. 그러니까 예하거라고 하죠. 보통 내장 함수라기보다는 예하거. 이 컴퓨터가 쓰기로 된 언어죠. 그래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mp.int는 바로 신뢰 구간의 하한과 상한을 결정하는 값으로 첫 번째 요소 하한, 두 번째 요소 상한을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이는 여러 가지의 계산 도구들, 방식들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correct equal false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 거는 디폴트로 correct equal false가 아니라 true죠. 즉 뭐냐면 이산형에서 연속형 형태로 가는 거니까 연속성에 수정을 한 케이스고요. 여기는 수정하지 않고 해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즉 우리가 했던 양에 대한 형태가 바로 요 연속성에 수정을 하지 않은 그냥 그 자체를 이용한 형태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 거고. 자, 우리 이번에는 검정 부분을 좀 보려고 해서 규모가설인 P1 equal P2 규모가설을 검정할 때 이걸 우리가 모 비율의 동일성의 검정 또는 차의 검정 두 모듈이 같은지 틀린지를 본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동일성 검정이고 그 동일하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는 차이를 봤었을 때 그 차이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성 검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차의 검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앞에서 했던 대로 G통계량 값은 이렇게 됐어요. G통계량. 자, 이런 상태가 정규 분포하는 형태가 됐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규모가설 H0 equal P1 equal P2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확률이 같으니까 P란 문자로 좀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첨자가 같은데 P1에 P2 근데 이것을 그냥 다 P1, P2로 쓰면 혼란스럽죠.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한 문자로 쓰면 되는데 P1으로 쓰자니 2가 좀 그렇고 2로 쓰자니 1이 그렇고 그러니까 첨자를 다 띄고 P라고 그냥 쓰겠다는 겁니다. 단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산 개념, 여기 있는 요 분산 개념이죠. 요거 개념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다 P거든요. 그러니까 P의 1-P가 공통되고 요거로 남는 가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쓸 거는 근호 씌울 거니까 이렇게 근호가 씌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해서 P1-P2. 자, 이때도 우리가 이 검정 통계량을 쓰는 것은 이 형태니까 추정량을 쓰거든요. 그래서 P hat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P1 hat P2 hat이고 P hat 1-P hat. 단일 집단에서의 모 비율에 대한 추정 부분에서 식의 간편성 때문에 우리가 좀 썼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자, 그런데 원래 여기도 참값을 넣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 참값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쓸 수밖에 없는데 표본을 각각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면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측정된 표본 비율은 P1 해시고 P2 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쓰냐? 합동분산 추정량과 비슷한 비율에서도 우리가 공통 부분으로 해당되는 가중평균을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비율 P의 합동 추정량인 P 햇을 우리가 이 분모 쪽에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가중 평균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대로 P 햇을 결정해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이것을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럼 두 모듈의 차이인 P1 P의 검정법을 또 우리가 요약해 보면 똑같은 단계예요. 기무가설은 두 모듈이 같다. 검정 통계량은 지금 본 대로 여기 원래 요거 마이너스 P1 P2이 돼야 되겠지만 이퀄 같은 거로 전제한 거니까 여기서 기무가설 할선이 없어지죠. 그래서 요것만 남는 게 검정 통계량의 값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어디서? 정규분포, 즉 표준 정규분포에서. 그리고 이때 정의됐던 PS는 이것처럼 합동 비율 추정량의 개념, 가중평균 개념으로. 자, 이거 하는 거니까 결국 지검정 형태죠. 그래서 이와 같이 P1이 P2보다 크다고 하게 되는 상단 측에 해당하는 분야일 때는 어떤 기준값보다도 커버리면 기무가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어떤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그러면 기억하는 것이고, 양측일 때는 2분의 알파 면적, 그래야 양쪽의 면적 합해서 알파가 되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커버리면 기각하게 되는 이런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기계에 관련된 형태에서의 이 불량률에 대한 검정물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두 기계 A하고 B에 생산된 제품의 불량률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표본은 100개씩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불량품의 수가 A는 20개, B는 16개가 나왔어요. 좀 불량률이 높은 그런 기계인데 하여튼 각 기계로부터 100개의 제품을 랜덤 추출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작위 표본이고 독립성이고 같은 데서 뽑힌 거고, 그러니까 확률 표본에 대한 전제를 해주는 거죠. 자, 두 기계 A, B 간의 불량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유의수준 5% 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계가 불량률이 좋고 나쁘다를 묻는 게 아니라 불량률의 차이가 있는지만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측 검정인 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가설을 세워야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P1 이퀄 P2이다.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 차이가 있냐 없냐를 묻고 있는 형태였었기 때문에, 자, 유의수준 0.0으로 줬으니까 우리는 검정 통계량에 대한 및 값을 체크해야 되는데 P1 표본 비율 100개 20이니까 0.2, P2 100개 16개니까 0.16. 그다음에 합동 비율 추정량 개념 100개씩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평균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같은 양의 평균값이 0.18이 된다. 가중평균과 그냥 평균은 같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G0 값을 계산하면 이 같은 양의 우리가 구한 값을 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약 0.736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확인해야죠. 0.736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값 안에 들어오는 값이냐, 벗어나는 값이냐 이런 문제. 양측 검정이니까 양쪽으로 벗어나는 케이스인지 아닌지 얘는 체크죠. 그래서 했더니 기각 영역은 0.05를 쓰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양측 검정이고 알파가 0.05인 거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해보면 1.96인 거 알죠. 1.96보다 더 마이너스 1.96보다 1.5보다 더 커버리면 기각 영역이 나오는 건데 0.736이니까 그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각 영역이 아닌 채택 영역에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형태이니까 기무가설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 기무가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두 불량률의 모듈에서의 불량률은 두 기계상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두 기계 간의 불량률의 차이는 없다라고 우리가 해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100% 확언적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좀 유하게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R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R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가 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한 걸 가지고 이제 했고, 그래서 A 데이터, B 기계에서 생산된 형태의 결합률, 성공률 해야 되는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한테 맞게끔. 그래서 이것을 인자로 되어 있는 것을 팩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정수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포문과 if문을 써가지고 디펙트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좀 바꿔 놓은 거고요. 그래서 했더니 A에는 불량품이 sum A니까 A가 이제 여기서 불량일 때 1, 그 다음에 B가 불량일 때 1 이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A에 대한 거 합했더니 20이고 B에 대한 거 했더니 16.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형태들에 따른 불량품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컴바인 함 써서 제가 이렇게 두 개에 대한 것을 칼럼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벡터 폼 됐고요. 토탈 이와 같은 전체 개수에 대한 문제니까 이렇게. 그러면 프로바비리티는 나눗셈에 대한 개념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측정된 데이터,
디펙트 된 게 몇 개인지, 그다음에 토탈이 몇 개인지 벡터 폼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PROP.점 테스트를 이용해서 correct false,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은 형태. 그래서 제목이 two sample test for equality. 얘가 two sample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이 자료의 구성을 보고 자기가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상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two sample test for equality of proportion, 비율에 대한 거다. 왜냐하면 개수하고 비율에 대한 거로 하게끔 요 옵션 자체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without continuity correction이란 말이 나와요. 옵션 자체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false라고 썼으니까 우리는 연속성 수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제약을 가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디펙트 데이터하고 토탈 중에서 이제 디펙트에 대한 비율을 했다라는 개념의 의미에서 준 거고, 이때 우리가 통계량을 배우진 않았지만 그 통계량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유도 나오고, 결국 여기만 보면 끝나는 거죠. p-value 개념. 그리고 지금 케이스에서는 같으냐 틀리냐만 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사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alternative hypothesis가 그냥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문장처럼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투사이드냐 아니면 greater냐 less냐 이런 표현을 방법으로 해서 단측인지 양측인지 이것들 지정된 형태를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 구간도 나오고요. 뭐 등등. 근데 보니까 p-value가 0.4616으로 어떻게 돼요? 알파 값인 0.05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기모가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테스트하고 디펙트, 토탈이고 옵션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코렉트를 false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alse가 여기서 옵션을 넣었는데 안 쓴 거는 디폴트가 true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대로 two sample test for equality of proportions까지는 같은데요. 여기가 with continuity correction, 여기는 without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하고 결과치를 보면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어요. 검정 통계량의 값이라든지 그다음에 p-value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정 통계량 값이 바뀌면 어떤 분포에서 당연히 확률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데 0.05보다 훨씬 더 큰 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민감한 부분에서는 이거를 커렉션, 그러니까 컨티뉴티, 연속성의 보정을 하는 경우가 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경우, 판단의 방법, 판단의 결과가 다를 경우가 민감한 부분, 즉 모호한 데이터의 영역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연속성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런 데이터는 좀 더 신중해야 됩니다. 또 다른 우리가 아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확히 어떻게 이래도 저래도 같은 결과를 줘야지 이럴 땐 저렇고 이럴 땐 또 이렇고 이런 형태에 대한 판단은 옳은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이럴 수 있다니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약간씩 일부를 조금씩 바꾼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두 집단 간의 페어드, 그러니까 쌍체 표본이라고 하는 페어드, 독립적이지 않은 표본에 대해서의 평균 문제, 차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비율적인 문제를 가지고 즉 비율의 차이도 또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고, 우리 이제 다음번은 뭐가 남았겠어요? 두 집단 간의 분산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쓴 분포를 보면 정규분포, T분포, 해석분포까지 썼어요. 근데 이제는 그 분산의 B는 바로 F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F분포에 대한 활용이 되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차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